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과일, 바로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과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효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일인데요. 오늘은 사과의 좋은 효능, 그리고 안 좋은 점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과를 어떻게 먹으면 더 좋고 또 함께 먹으면 좋거나 나쁜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그 효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과연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오늘은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좋은 효능 10가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강화. 사과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산화 스트레스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나 질병을 유발하는데 사과를 섭취하면 이런 과정을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사과 속 폴리페놀 성분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어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겨울철처럼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때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심장 건강 개선. 다음으로 사과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해요. 그 이유는 사과가 혈압을 조절해주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사과를 먹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에 효과적.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께도 사과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사과를 식사 전에 먹으면 식사량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 속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장에서 겔 형태로 변해 포만감을 주고 소화 속도를 늦춰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줘요. 또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화 건강 개선. 앞서 말씀드린 팩틴은 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유익균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 예방뿐만 아니라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는 소화 불량이나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데도 도움이 돼요.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사과를 한 개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껍질째로 먹으면 더 좋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뼈 건강 강화. 사과는 단순히 비타민과 식이섬유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이죠. 사과 속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인 플로리진은 여성들이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골밀도 감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 도움. 사과는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어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도 있죠.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수분과 비타민 E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과를 자주 먹으면 피부 트러블을 줄이고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 사과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자연 당분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이에요. 특히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당분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줍니다. 사과 속 팩틴과 폴리페놀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사과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치아 건강 개선.
여러분, 사과가 천연 치아 세정제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과를 씹는 행위 자체가 타액 분비를 촉진해주고 사과에 있는 산 성분이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타액이 많이 나오면 입안에 있는 세균이 줄어들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사과는 특히 식사 후에 먹으면 치아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과를 먹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과 치매 예방. 사과는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뇌신경세포의 산화를 방지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사과는 뇌의 기억력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께 사과는 매우 좋은 간식이 될 수 있겠죠. 천식 증상 완화. 마지막으로 사과는 천식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과 속 플라보노이드는 기관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천식 환자들의 호흡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또한 사과 속 항산화 성분이 폐 기능을 보호해주고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천식이나 폐 질환을 가진 분들이 꾸준히 사과를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과다 섭취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사과를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한 혈당 상승. 사과는 자연적인 당분인 과당이 포함된 과일인데요. 과당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혈당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과 주스를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사과 주스는 사과를 통째로 먹을 때와는 달리 식이섬유가 거의 제거된 상태로 섭취되기 때문에 당분이 더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사과를 주스 형태보다는 껍질째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하루에 사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체중 증가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소화불량 및 복부 팽만감. 두 번째로 과도한 과당 섭취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과당과 같은 자연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은 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장내 박테리아가 과당을 발효시키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그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고 계신 분들은 사과를 과다 섭취할 경우 이런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는 껍질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과를 많이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서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좋아요. 알레르기 반응. 세 번째는 사과 알레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는데 이는 사과 속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사과를 먹었을 때 입안이나 목이 가렵거나 따가움을 느끼고 심한 경우 입술이나 목구멍이 부어오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즉시 사과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생사과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과를 조리하거나 말린 사과처럼 가공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생사과보다는 조리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 잔류 문제. 사과는 종종 농약 잔류물이 많이 남아있는 과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과 껍질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농약도 함께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과는 특히 해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올 수 있죠.
물론 요즘은 유기농 사과나 무농약 사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사과는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먹기 전에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씻으면 농약을 제거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 먹으면 농약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과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세척을 철저히 하고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치아 건강 악화. 마지막으로는 사과가 치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사과는 자연 치아 세정제로 불릴 정도로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과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는 신맛이 강한 과일 중 하나인데요. 이 신맛을 만드는 산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킬 수 있어요. 사과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치아 표면이 약해지면서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먹고 난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치아를 더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사과를 먹고 난 직후에는 산 성분으로 인해 치아 표면이 부드러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 에나멜층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먹은 후에는 물을 마시거나 입을 헹군 후 약 30분 정도 지나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요. 생으로 껍질째 먹기.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 사과를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상큼한 맛도 더해져서 아주 맛있죠. 양상추나 견과류, 그리고 치즈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사과 주스로 마시기.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도 괜찮지만 주스는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덜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스를 드신다면 꼭 껍질째 갈아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사과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흡수를 더 돕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소화에도 좋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더 좋은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사과와 아몬드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영양소 흡수에도 좋습니다. 간단한 간식으로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사과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사과와 탄산음료를 함께 먹게 되면 사과에 들어있는 과당과 탄산음료의 성분이 만나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지방 음식입니다. 특히 고기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과 사과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소화를 느리게 하는데 이때 사과에 들어있는 과당이 같이 작용하면서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고기와 사과는 따로 먹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사과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과는 정말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적당히 먹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신 후 사과를 더 건강하게 드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